다운캐스팅은 항상 명시적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코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48번째 줄에서 다운캐스팅을 했습니다. 자, 대상은 current employee를 갖고 다운캐스팅을 합니다. current employee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참조 변수의 클래스 타입은 employee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변환하고자 하는 클래스 타입은 base 플러스 commission employee. 즉, employee는 base 플러스 commission employee의 할아버지 클래스 타입입니다. 즉, 할아버지 클래스 타입의 이 참조 변수를 명시적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서 이 왼편으로 전달하게 될 거예요. 자, 바 타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employee 참조 변수는 무슨 타입일까요? 괄호 안에 있는 base 플러스 commission employee 이 타입이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다운캐스팅은 항상 명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참고로 다운캐스팅은 항상 할당연산자의 오른쪽에 할아버지 또는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등등 클래스 계층구조상의 위쪽에 있는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참조 변수가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왼편은 이 클래스 계층구조에서 아래쪽에 있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진 참조 변수. 자, 이래야 다운캐스팅이 되는 거죠. 다운캐스팅. 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야 된다. 자, 여기에 이스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스 연산자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다운캐스팅을 수행하기 전에 이스 연산자를 통해서 다운캐스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코드로 돌아가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다운캐스팅 48번째 실에서 시도를 했죠. 그 전에 이스 연산자를 통해 갖고 얘가 실제 다운캐스팅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해 봅니다. 자, 다운캐스팅을 할 수 없는데 이 안으로 억지로 다운캐스팅하면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대상, 이 대상이 이 타입인지 확인부터 하고 맞으면 다운캐스팅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가서 55번째 줄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다운캐스팅을 비롯해서 이스 연산자가 활용되는 곳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이스 연산자와 함께 많이 쓰고 있는 것이 S 연산자입니다. 자, 기능은 거의 비슷해요. 앞에 예제 코드에서처럼 이스 연산자는 리턴 타입이 불 타입입니다. true와 false. 따라서 if문과 같은 조건문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죠. 자, S 연산자는 이스 연산자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이 예제를 한번 볼까요? current employee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의 타입이 salaried employee 타입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스 연산자하고 똑같죠. 만약에 맞으면은 이 current employee 참조 변수를 다음과 같이 salaried employee 즉 여기에 맞냐고 물어봤을 때 그 구문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에 참조 변수로 캐스팅을 해주게 됩니다. 즉 S 연산자는 타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그리고 캐스팅을 한꺼번에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current employee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의 클래스 타입이 salaried employee 이 타입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참조 변수는 null 값을 갖고 있습니다. null 값을 갖게 돼요.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의 클래스 타입이 salaried employee 타입이다. 맞다. 라고 한다면은 다운캐스팅을 해서 이 참조 변수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current employee가 가리켰던 객체도 이 SE라는 참조 변수가 함께 가리키게 되겠죠. 자, 만약에 아니다, false다 라고 한다면 이 참조 변수는 null을 갖고 있게 됩니다. null 값을 포함하고 있어요. null이라는 말은 이 참조 변수가 어떠한 객체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S 연산자는 EC 연산자 하는 역할 더하기 다운캐스팅. 만약에 false가 됐다. 그러면 참조 변수는 null 값을 갖게 됩니다. null이라는 말은 어떠한 객체도 참조하고 있지 않은 참조 변수. 앞에 나온 예제 코드 끝부분에 getType 메소드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59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속에 있는 getType을 호출합니다. 자, 순차적으로 호출하죠. 0, 1, 2, 3. 그러면서 getType 호출합니다. 자, 출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래스 이름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클래스 이름. 자, 이 getType의 정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getType 메소드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멤버입니다. 자,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것 우리가 배운 게 있죠. toString 메소드입니다. 자, toString 메소드와 함께 getType 메소드도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멤버예요. 자,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은 11장 끝부분에 강의 노트에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getType. 자, 우선 salaried employee 참조 변수가 있습니다. 이 참조 변수는 어떤 객체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getType를 호출합니다. 여기에 있는 getType.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getType도 이 객체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들어가 있는 것을 호출하는 거죠. getType의 return 타입은 객체입니다. 객체. 이 객체의 타입은 뭘까요? 타입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가 돼요. 타입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가 return 된다. 자, 이 객체를 위 왼편에 있는 ob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ob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name property, ob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있는 flame property, 그리고 ob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있는 get property라는 메소드. 자, 이런 등등의 것들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ob 참조 변수를 호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에 toString이 호출되겠죠. 자, 이거에 대한 출력 결과 여러분들이 한번 코드상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기 있는 내용은 교재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코드예요. 우선 바 타입을 한번 봅시다. 바 타입은 코딩을 할 때 별로 좋은 타입은 아닙니다. 가변 타입이기 때문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명시적으로 타입을 선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 타입은 가능한 사용을 피해라. 자, 여기에 커미션 임플로이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를 커미션 임플로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의 주소를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참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조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이라는 이름으로 커미션 임플로이 타입의 참조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커미션 임플로이를 R 밸류 쪽에 위치를 시켰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커미션 임플로이가 가리키는 객체의 주소, 여기 있는 커미션 임플로이 3 너도 가리켜라. 즉, 여기 있는 주소, 얘의 주소를 이쪽에 할당하는 거죠. 결론은 이 객체를 커미션 임플로이도 참조하지만 이 커미션 임플로이 3도 참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체 하나에 두 개의 참조 변수가 참조하고 있어요. 자, 이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생 클래스의 참조 변수, 또 다른 참조 변수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 위치시키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이 객체의 주소값을 갖고 있는 이 참조 변수 값을 읽어서 왼편 L 밸류 쪽에 할당합니다. 결국에는 이 객체를 요 참조 변수도 가리키지만 얘도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참조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10이라고 해볼까요? 자, 여기에 요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요거를 할당하게 될 겁니다. 할당. 자, 여기에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건 이 객체죠. 이 객체의 주소를 읽어서 왼편 이쪽 참조 변수에 할당합니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 이 객체는 얘도 참조하고 있고 얘도 참조하고 있고 그리고 얘도 참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죠. 이 참조 변수는 커미션 인플로이, 즉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의 기반 클래스 타입입니다. 기반 클래스 타입. 자,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이 객체 속에 있는 커미션 인플로이, 즉 기반 클래스가 상속해준 퍼블릭 멤버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필터링을 한 겁니다. 필터링. 다시 한번 이 참조 변수도 이 객체의 주소를 참조하고 있지만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참조 변수가 기반 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객체 속에 있는 기반 클래스의 멤버들 가운데 퍼블릭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것을 또 다른 변수로 만들어 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변수를 만듭니다. 이번엔 20이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줬습니다. 자, 이것을 요 기반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할당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컴파일 오류. 자, 요 참조 변수의 타입은 기반 클래스 타입이에요. 기반 클래스 타입. 기반 클래스 타입을 자식 클래스, 파생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로 할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형변환. 형변환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여기까지 한 걸 갖고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 이 참조 변수, 그리고 이 참조 변수입니다. 참변수. 그리고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참조 변수는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가 됩니다. 예. 자, 다만 여기서는 기반 클래스 타입으로 참조했기 때문에 이 객체 속에 있는 기반 클래스의 퍼블릭 멤버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형변환을 해줬기 때문에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이 객체에 있는 기반 클래스에 있는 퍼블릭 멤버와 함께 파생 클래스에 있는 퍼블릭 멤버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 타입과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요 앞에 있는 클래스 타입이 하는 역할은 이 참조 변수가 해당 객체의 어느 영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이것을 범위를 설정해주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코드들 잘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 이 참조 변수를 호출해서 어떠한 멤버들을 호출할 수 있는지 쭉 확인해 보도록 해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와 프로퍼티들입니다. 메소드와 프로퍼티. 자, 여기에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이만큼 접근할 수 있죠. 반면에 여기 있는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정됩니다. 한정돼요. 즉 커미션 인플로이에 해당되는 객체 속의
퍼블릭 멤버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을 코드상에서 실제 구현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sealed가 나옵니다. sealed. 지금까지 우리는 상속을 얘기를 했고, 자, 상속은 12장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상속은 클래스 관점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는 결국에는 객체를 완성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스펙입니다. 자, 다형성은 참조 변수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참조 변수의 타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를 어느 영역까지 접근할 수 있느냐, 어느 멤버까지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것을 얘기한 게 다형성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sealed. 자, 이것은 파생 클래스에서 어떤 특정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만약에 기반 클래스에서 sealed라고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가 있다면 이거는 파생 클래스에서 절대로 오버라이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은 묵시적으로 sealed 개념까지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스태틱도 마찬가지입니다. sealed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도 private, static 이 자체로 sealed가 되는 겁니다. 자, sealed 메소드는 오버라이딩을 할 수 없다. 반대 개념은 뭐겠죠? 버추얼입니다. 버추얼은 오버라이딩 할 수 있다. 자, 오버라이드란 키워드도 오버라이드 파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버추얼의 상대대적인 개념이 sealed다. sealed라는 메소드는 파생 클래스에서 절대 오버라이딩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한정 지어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키워드입니다. 자, sealed로 선언된 클래스는 기반 클래스가 될 수 없습니다. 자, sealed라는 말은 오버라이딩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오버라이딩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젠 더 이상 파생 클래스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ealed라고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는 묵시적으로 별도로 sealed라는 키워드가 없어도 이 클래스 내부에 있는 모든 멤버는 sealed가 됩니다. sealed. 자, 대표적으로 스트링 클래스가 sealed 클래스입니다. 자, 스트링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의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 sealed라는 것은 오버라이딩 할 수 없다. 오버라이딩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의 파생 클래스를 만들 수 없다. 파생 클래스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은 sealed로 선언된 클래스는 기반 클래스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sealed에 관계돼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예제를 다운받아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sealed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파생 클래스를 만든다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sealed는 더 이상의 파생 클래스를 만들 수 없다는 말, 상속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상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상속은 기반 클래스가 있고 파생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 계층 구조상에서 있는 이 기반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어요. 즉, 파생 클래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속성과 동작, 이것을 기반 클래스의 교집합 형태로 모아놓은 것이 기반 클래스입니다. 자, 그걸 상속받아갖고 여러 가지 파생 클래스를 만들겠죠. 자, 이것처럼 기반 클래스 그리고 파생 클래스 이 사이에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는 인터페이스는 연관성이 없지만 마치 기반 클래스처럼 동작하게끔 만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인터페이스는
추상형 클래스와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요. 자, 인터페이스 여기 있는 것처럼 인간과 시스템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우스가 되겠죠. 마우스를 통해 갖고 컴퓨터 본체에 있는 여러 개의 기능들 가운데 마우스 동작에 의해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컴퓨터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통로, 이것이 마우스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마우스도 인터페이스다. 자, C샵에서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에서는 이 인터페이스가 일반적인 추상형 클래스와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멤버들도 갖고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자,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클래스 키워드로 시작을 하게 돼요. 반면에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로 선언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도 멤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터페이스 들어가는 멤버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Abstract Method, Abstract Property, Abstract Indexer, Abstract Event, 이 네 가지만 인터페이스의 멤버로 들어갑니다. 이 뒤에 있는 인덱스와 이벤트는 나중에 21장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우선 여기서 보게 되면 메소드와 프로퍼티만 인터페이스의 멤버로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에 메소드와 프로퍼티는 업스트랙트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업스트랙트 얘기를 했죠. 업스트랙트 클래스, 추상형 클래스를 얘기를 했었죠. 추상형 클래스 내에는 업스트랙트 메소드 또는 업스트랙트 프로퍼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업스트랙트 프로퍼티 그리고 업스트랙트 메소드, 이게 뭐죠? 자, 미완성된 메소드와 프로퍼티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내에 메소드가 있지만 이 메소드는 선언만 돼 있습니다. 메소드에 바디가 없어요. 프로퍼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퍼티 앞에 업스트랙트라는 키워드가 붙여갖고 선언만 있습니다. 그리고 get과 set,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미완성에 있는 body, 결국에는 이것을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에서 콘크리트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미완성으로 된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파생 클래스에서 구체적으로 콘크리트하게 get과 set 접근자 그리고 메소드의 바디를 구현해 놔야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미완성된 메소드와 프로퍼티만 멤버로서 포함됩니다. 인터페이스 멤버, 즉 인터페이스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멤버들은 묵시적으로 퍼블릭과 업스트릭트로 선언됩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퍼블릭과 업스트릭을 선언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선언하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자, 인터페이스도 상속 계층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터페이스끼리는 기반 인터페이스, 파생 인터페이스, 그리고 또 다른 파생 인터페이스. 자, 이렇게 클래스 계층 구조처럼 인터페이스 계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터페이스는 이 안의 멤버들이 껍데기만 갖고 있는 메소드와 프로퍼티로 구성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세요. 또 다른 것, 인터페이스는 추상형 클래스와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속은 기반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는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는 연관성이 없는 클래스에 마치 빨대를 꼽듯이 연결한 것이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인터페이스 멤버는 묵시적으로 퍼블릭과 업스트랙트로 선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다시 키워드를 삽입하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콘크리트 클래스에서는 추상형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메소드와 프로퍼티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이 파생 클래스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콘크리트 클래스에서는 상속받은 인터페이스 멤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현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 인터페이스를 콘크리트 클래스가 빨대로 심어놨는데 콘크리트 클래스에서
이 메소드와 프로퍼티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현을 하지 않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자, 그 내용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컬런을 두고 그 뒤에 인터페이스를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빨대를 꼽은 빨대라는 인터페이스를 꼽은 클래스가 해당 인터페이스에 있는 미완성된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 있음을 지정을 해야 돼요. 자, 구현할 때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프로퍼티의 시그니처 그리고 메소드의 시그니처에 따라서 콘크리트 클래스 내에 구현해야 됩니다. 자, 시그니처는 뭐라겠죠? 메소드와 프로퍼티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다면 매개 변수의 개수, 그리고 각각 매개 변수의 타입. 이것들이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클래스에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빨대에 클래스에 빨대로 꼽아놨는데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멤버, 메소드와 프로퍼티가 되겠죠. 이것을 이 클래스에서 구현해 놓지 못하게 되면은 이 클래스를 갖고 객체를 만들었을 때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미완성된 인터페이스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는 추상형 클래스가 되는 거죠. 콘크리트 클래스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클래스에 인터페이스라는 빨대를 꼽아놨다면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와 프로퍼티를 이 클래스 내에서 반드시 구현해 줘야 됩니다. 구현하지 않고 이 클래스를 사용하면 즉 객체를 만들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상속은 클래스들끼리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성이 없는 클래스 사이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공통의 메소드, 공통의 프로퍼티를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빨대를 꼽은 거죠. 자, 여기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서로 다른 상속 계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상속처럼 여기에 있는 메소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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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메소드. 자, 이것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클래스 여기에 인터페이스가 빨대로 꼽아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있어야 되겠고 여기도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인터페이스, 여기도 인터페이스, 여기도 인터페이스. 자,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해당되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갖고 각각 서로 다른 연관성이 없는 클래스들 사이에 이 인터페이스를 갖고 접근해서 메소드를 읽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원하는 기능들을 나타내는, 기능이라는 건 메소드 또는 프로퍼티를 얘기를 합니다. 기능을 나타내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이 기능들이 필요한 클래스에 꼽게 되는 거죠. 빨대로 꼽는 것처럼. 자, 이래서 이 인터페이스 멤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다른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인터페이스 이름과 동일한 파일 이름, 확장자는 C샵이기 때문에 .cs.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퍼블릭으로 일반적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에서는 지불 방식, 그동안에 했던 클래스 외 추가를 해서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런 클래스들의 iPayable 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꼽아놓게 돼요. iPayable 인터페이스 내에는 데시멀 타입을 리턴하는 getPaymentAmount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관례상 인터페이스는 i로 시작합니다. iPayable처럼. 그래서 이게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암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인터페이스 이름을 정할 때 물론 이것은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클래스 이름, 그리고 메소드, 그리고 여러 개의 클래스 객체, 클래스 타입의 객체, 이런 것들은 이름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 클래스, 이 메소드, 이 객체, 이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소드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을 잘 정하는 것이 구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UML 다이어그램을 한번 볼까요? 마치 클래스 계층 구조와 비슷해요. 자, 기반 클래스, 아래 파생 클래스. 자, 기반 클래스에 있는 위치에 인터페이스를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빨대로 사용하는 인보이스 클래스와 인플로이 클래스가 있어요. 인플로이 클래스, 추상형 클래스입니다. 흘림체로 되어 있죠. 인터페이스는 UML에서 스테레오 타입인 인터페이스라는 이렇게 표시로 되어 있는 이 안에 인터페이스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자, 인터페이스, 추상형 클래스, 그리고 파생 클래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클래스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또 다른 인보이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인보이스와 그리고 인플로이, 그리고 셀러리 인플로이, 여기에 빨대를 꼽는 것이 iPayable이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UML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했지만 결국에는 이 iPay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는 인보이스에서도 꼽혀있는 빨대, 그리고 추상형,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셀러리드 인플로이, 이 클래스에서도 빨대가 꼽혀져 있습니다. 빨대. 자, 빨대를 꼽는다라는 것, 인터페이스의 내용이에요. 자, 인터페이스를 실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인터페이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동안에 봐왔던 클래스라는 키워드 대신에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인터페이스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인터페이스는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어야 됩니다. 추상형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인터페이스의 멤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메소드 하나만 있습니다. get payment amount. 자, 선언만 되어 있습니다. 메소드에 바디가 없는 미완성된 메소드예요. 자, 인터페이스에는 이 미완성된 추상형 메소드, 추상형 프로퍼티만 멤버로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이 인터페이스를 클래스에 어떻게 끼워 넣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계층 구조, UML 계층 구조. 자, 8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인보이스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기존에 있던 여기에 오른편에 있는 클래스들과 성격이 달라요. 이쪽과 이쪽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인보이스 클래스입니다. 자, 인보이스 클래스입니다. 근데 클래스 앞에 기존에 했던 것처럼 여기 기반 클래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인터페이스 이름이 나옵니다. 즉,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 클래스, 인보이스라는 클래스에 이 iPay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꼽아 넣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인보이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파트 넘버, 파트 디스크립션, 퀀터티, 그리고 프라이스 퍼 아이템, 이런 프로퍼티와 인스턴스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 클래스이기 때문에 요게 생성자가 나오네요. 생성자를 구동할 때 인수로 받은 이 매개 변수 각각의 것들을 여기에 인스턴스 변수 또는 프로퍼티에 값을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자, 퀀터티 프로퍼티입니다. 프라이스 퍼 아이템 마찬가지로 프로퍼티예요. toString, 자, toString 메소드가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있었던 미완성된 메소드가 있었다고 했죠.
마치 상속을 받은 것처럼 여기서 구체적인 구현이 나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미완성된 메소드, 이것을 인보이스라는 클래스가 상속을 받은 것처럼 빨대를 꼽아놨습니다. 그럼 미완성, iPayOver에 있던 미완성된 메소드를 여기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줘야 돼요. 구체적이라는 말은 바디가 있어야 된다는 것. 자, 표현식 바디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바디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인보이스라는 클래스를 갖고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빨대가 꼽혀진 클래스를 갖고 객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보이스라는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 수 없는 추상형 클래스가 됩니다. 왜냐면은 iPayable 인터페이스를 꼽아놨는데 꼽아놓은 그 내용물 가운데 미완성된 메소드를 이 클래스, 인보이스라는 클래스에서 구현해 놓지 못하면은 인보이스 클래스 자체는 추상형 클래스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객체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다행스럽게 get payment amount 이것을 완성을 해놨습니다. C샵에서는 2개 이상의 기반 클래스로부터 동시에 상속받아갖고 파생 클래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11장 강의 노트에서 제일 첫 부분에 이런 게 있었죠. 휴머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dead라는 클래스가 있고 mom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것을 상속받은 son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C샵에서는 이렇게 2개의 기반 클래스로부터 동시에 상속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생 클래스는 오로지 기반 클래스 하나만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반 클래스 하나와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꼽아놓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인보이스라는 클래스에 땡땡이 표시를 하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기반 클래스명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쉼표를 해서 인터페이스를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어떤 파생 클래스가 기반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다. 그럼 땡땡이 다음에 반드시 기반 클래스 선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인터페이스들을 나열하면 돼요. 자, 여기 A라는 인터페이스와 B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러면 인보이스에는 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고 A 인터페이스, B 인터페이스를 2개의 빨대를 꼽아놓은 것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2개 이상의 기반 클래스로부터 파생 클래스가 만들 수 없다. 기반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동시에 존재를 할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기반 클래스 먼저 위치하고 이 뒷부분에 2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위치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겁니다. 2개 이상의 기반 클래스로부터 파생 클래스는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는 꼽아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employee. 자, employee도 iPayable 인터페이스를 꼽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employee 클래스 내에서는 iPayable 인터페이스에 있었던 get payment amount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 놔야 되겠죠. 자, 여기에 쭉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그런데 employee는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네요. 따라서 employee는 abstract 클래스가 됩니다. abstract 클래스도 iPayable 인터페이스를 꼽아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아래 내용들은 기존에 봤던 멤버들 똑같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 똑같죠. 근데 마지막에 get payment amount iPayable이 있었던 미완성된 메소드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현재 이 클래스에 꼽아놨다면 반드시 구현해 놔야겠죠. 여기 표현식 바디 메소드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위에 earnings 얘 또한 미완성된 메소드입니다.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클래스 내에 abstract method 또는 abstract property가 있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abstract 키워드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 수정사항을 다음 코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클래스에 인터페이스가 마치 빨대처럼 꼽혀져 있고, 그리고 이 클래스 내에서 인터페이스에 있는 미완성된 메소드, 프로퍼티를 구해놓게 되면은 상속과 마찬가지로 이수호 관계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참조 변수가 만들어지면 마치 클래스의 참조 변수처럼 이렇게 객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 속에 멤버에 접근하는 방식, 다양성도 함께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인터페이스를 추상형 클래스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참조 변수를 만들 수 있다. 그 참조 변수를 통해서 클래스의 객체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참조 변수를 만들고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객체를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를 통해서 다형적으로 처리도 할 수 있어요. 즉, 인터페이스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객체 속에 있는 멤버에 접근하는 방식, 앞부분 다형성에서 배운 것처럼 다형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